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03%, S&P 500 지수 플러스 0.1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59%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28일 발표되는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페드 당국자들이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점도 물가 상승 우려를 완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시중의 유동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죠.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올랐지만 1.5% 중반대에서 움직이는 등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1.7%까지 올랐던 지난주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 토스카 펀드 에셋의 애널리스트도 현재 연준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가 유동성을 제거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28일 발표되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넘어설 경우 자산 매입 축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랜들 퀼스 연준 은행 감독 부분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예상하는 강력한 흐름을 보인다면 연준 위원들이 자산 매입 부양책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다가올 회의에서 어느 시점에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죠. 또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점도 투자 심리를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한때 4만 달러를 회복했다가 이후 3만 8천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는 등 한동안 급등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장중 한때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죠. 이더리움 급등은 게임스톱이 이날 NFT, 즉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NF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nft.gamestop.com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DBS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단했죠. 특히 비트코인의 시간당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날에는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비트코인 시장을 체크하는 것도 우리 주식 시장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하나의 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인구 절반가량이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2만 5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는 또 크루즈 여행 시험 재개를 위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외에도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계획안에 대한 정치권 협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투자 금액보다 낮은 1조 7천억 달러짜리 계획안을 공화당에 제시했었는데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이 이르면 27일에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자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는요, 원유 재고가 좀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WTI 7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4달러 플러스 0.21% 상승한 66.21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죠. 또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약세를 이어가는 데다 미국 국채 수익률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0.2% 상승한
1.20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900달러 선도 위로 뚫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다시금 이 금 관련주 흐름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 체크해봐도 좋겠죠? 주식 누나가 금 관련주 우리 공부방에 정리해둔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기술주들 흐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 마이너스 0.04%였지만 애플 같은 경우 또 뉴스가 하나 떴었죠. 현재 대체 결제를 제공업체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CNBC는 애플이 대체 결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주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쪽에 경험이 있는 개발 관리자를 고용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죠. 애플이 그동안 올린 다른 구인 공고들처럼 이번 리스트에도 지원자가 맡게 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원 자격 요건으로 암호화폐와 디지털 지갑 분야에 대한 경력을 올린 만큼 애플이 결제 시스템 상에서 암호화폐 쪽에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애플의 관심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힌 이후 애플도 관심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애널리스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애플의 경영진이 관련 내용을 일축했었기 때문이죠. 또 애플페이의 담당자도 암호화폐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팀쿡 역시 페이스북처럼 DM 같은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전한 바 있죠. 이번에 이 횡보가 어떻게 또 이어갈지 그래도 눈여겨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또 시장은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쭉 한번 보면 흐름 다들 괜찮았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흐름이 셌던 거는 아무래도 이쪽이죠. 물론 여행, 카지노, 항공주 당연히 흐름 괜찮죠? 경제 정상화 기대감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쪽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저랑 몇 달 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심지어 일주일, 2주 전부터 보신 분들, 혹은 하루 이틀, 이번 주 월요일부터라도 라이브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은 이쪽 섹터를 꼭꼭꼭 하나씩은 담아 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또 포드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이어왔죠. 포드 같은 경우는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규모를 전체 4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면서 8%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또 포드가 투자자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향후 포드 플러스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배터리 개발 등 전기차 부문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2023년까지 전기차 부분에 2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더 긴 로드맵을 공개한 것이죠.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규모 전체 글로벌 판매의 4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시죠? SK이노베이션이랑 같이 또 손잡아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SK이노베이션 흐름도 좋으니까 또 포드 흐름과 함께 같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 꾸준히 봐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쉬었는데 또 눌림목일 때 담아서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데요. 어제 또 흐름을 살려내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같이 종목 공부들 해보도록 해요.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네, 항공 관련 버진갤럭틱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장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우주항공 쪽, 최근에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미사일 관련 이슈도 있었고, 우주항공 쪽을 계속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 흐름 계속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존이 또 눈에 띄었었거든요. 아마존. 여기서는 약보합으로 이제 끝났죠. 네, 아마존이 007 시리즈로도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 MGM, 다들 아시죠? 이 MGM을 인수하는 대형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아마존이 84억 5천만 달러에 MGM을 인수하기로 했죠. 아마존은 이미 현재 자체 OTT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사업을 벌이면서 약 2억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합병을 통해서 진짜
인수를 통해서 아마존이 넷플릭스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범 1년여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했고, 또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는 OTT 강화를 위해서 최근 합병을 결정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OTT 시장 끝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한 바 있어요. 물론 어제도 다시 한번 OTT 관련주도 흐름 좋으니까 체크하자라고 해서 몇 가지 좀 찍어드린 것도 있는데, 네, 이 계속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죠. 조정을 받고 했는데 절대 그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 오히려 하방에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 관련주들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세게 살아나는 섹터들이 있으니까요. 세게 살아나는 그 OTT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에서 또 흐름 좋은 것들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 소폭 하락했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2.39%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그래도 미국 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또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장 어제 나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확 좋았다가 조금 빠져서 끝났지만 그래도 흐름을 계속 좋게 이어간다라는 거. 오늘 장도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이라도 받쳐준다면 훨씬 좋은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또 미국 그 선물을 또 체크하면서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주식 누나가 장정 라이브 1시 아니고요. 12시예요. 12시에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이따 또 만나서 시황 파악도 하고 종목 체크도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주식 공부해 봅시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